안전하게 서핑하세요. 안전하게 서핑하세요. 챕터 3 빠밤 빠밤. 라서레이션. 열상. 열린 상처. 찢어진 거죠. 아, 찢어졌다. 네. 가장 빈번한 형태의 부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네. 서핑 전문 용어로 핀빵. 핀빵. 아. 사람들이 열상을 당하면 1차적으로 제일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는 꿰매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인데,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사한테 물어보세요. 아, 네.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근데 보통 이렇게 열리면 주변에 한 3, 4명 정도가 모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훈수를 두기 시작하죠. 그렇죠. 야, 안 꾸며야 돼, 안 꾸며야 돼, 안 꾸며야 돼. 또 옆에서 와서, 야, 이거 꾸며야 되겠는데. 그렇지, 이거 그렇지. 꾸며, 이거 꾸며야 돼. 네. 에이, 형, 이거 그냥 냅두면 붙어요. 나도 그랬어. 네, 나도 그랬어. 나는 이만한 것도 안 네. 꾸몄어.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주 대원칙은 상처를 벌렸을 때 벌어진다. 그러면 꼬매는 게 맞아요. 근데 작은 상처도 벌리면 벌어지지 않아요? 그 벌어지는 기준은 뭔가요? 그 안에 내부에 우리 겉에 보면 피부에 뭐 빨갛고 뭐 그런 거 하얗고 뭐 이런 거 안 보이죠? 네. 딱 벌렸는데 빨갛고 그런 것들이 이제 보여. 뭔가 하얀 마블링. 조직이 보여. 그러면은 일단 병원에 가가지고 한번 보시는 게 저는 그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런데 뭐 요런 게 있어요. 막 이렇게 회 쓸듯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됐어. 피부가 들리거나. 슬라이스하게. 피부가 이렇게 들렸어. 이게 맞아요. 덜렁덜렁한데 핀에 맞으면 손이 맞으면 이렇게 싹 네, 포 그렇죠. 뜨듯이. 네, 네, 포 뜻이 했는데 이 포가 심하게 떠졌어. 딱 들었는데 여기 막 씨. 그건 그냥 그 이거 병원 가야 되잖아. 그렇지. 애매한 그런데 이게 싹 했는데 딱 들렸는데 좀 애매해. 이게 아주 얇아. 슬라이스가 굉장히 잘 썰었어. 그런 거는 사실 병원에 가도 그 특별한 거는 없어요. 특별한 거 없고 이렇게 저 깨끗하게 세척하고 이렇게 덮어놓고 소독하고 이제 붕대 감고 밴딩하고 하면은 저절로 이제 붓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포가 네. 얼마나 더러운 곳에서 떠진 포냐 아. 이런 거에 따라서도 또 달라요. 예를 들어 모래가 잔뜩 붙었다. 그렇지. 그런 포면은 그거를 세척하는 게 낫죠. 놔두면 걔가 그 염증의 그 진원지가 돼서 염증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네, 말단 같은 그쵸, 경우에 손가락 끝이나. 요런 데가 뭐 이렇게 툭 떨어져 나가는 거 있어 그냥. 맞아, 이렇게. 예. 피부가 그게 이제 사이즈가 1 곱하기 1cm 정도. 그 사이즈가 넘어가지 않으면 뭐 툭 떨어져 나가도 사실은 그냥 말리면 저절로 살이 자라나가지고서는 덮어줄 수가 있어요. 힐링 팩터. 그렇지. 근데 이게 굉장히 환자들이 굉장히 무서워해요. 피가 많이 나거든요. 그렇죠. 피가 엄청 많이 그렇죠. 나. 말단일 수 많이 나죠. 근데 어느 병원을 가고 어느 응급실을 가고 의사 할애비를 만나도 해줄 게 없어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소독을 해주고 소독을 우리가 깨끗하게 해주고 아주 예쁘게 드레싱을 해주는 거지. 위로. 예. 그렇지. 살이 잘 자랄 거예요. 피는 좀 계속 날 수가 있어요. 다치지 맙시다. 네, 서핑하실 때. 그래서 다치지 언제나 여러분들 물에 빠지실 때는 그리고 아까 이제 성게 뭐 저기 해파리 이제 얘기할 때 나왔던 얘기인데, 그러니까 열상이 이제 생겼을 때 세척을 해야 되잖아요. 해파리나 뭐 성게 같은 게 이제 특수한 경우 말고 네. 그냥 이제 컷이 당했어. 그랬을 때는 바닷물로 세척하면 안 돼요. 그때는 이제 수돗물로 하셔야 됩니다. 깨끗한 물. 깨끗한 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수돗물이 깨끗해요. 우리나라는 뭐 먹어도 되잖아. 아리수. 이제 발리 수돗물로 하면 그러니까 사연하라. 병원까지 가기 전에는 지혈을 해야 되잖아요. 네. 예, 지혈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민간 레벨에서 지혈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아까 말씀하신 거 거상 위로 올리는 거 네네. 그거랑 압박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렇죠. 누르는 그 거. 이외에 여기에 피가 난다고 해서 짬 여기를 빼고 막. 뭐 세게 막 한다든가 하면은 람보 막 그거는 람보하는 거지. 이거 해서 1시간 넘어가면 팔 괴사됩니다. 그러니까 묶는 거는 안 돼요. 끄면 안 돼요. 눌러야 그래- 눌러야 돼. 그러니까 혈류가 이게 원활하게 돌아줘야 되거든. 그래서 그거는 좀 좋은 방법은 자, 아니에요. 그러면 습하게 두는 것도 그 아주 깨끗한 그렇지. 생리식염수로 적신 거즈로 해줘야 돼요. 깨끗하게 소독된 거지에 깨끗하게 소독된 생리식염수로 덮어야지. 건조하게 두는 건 좋지 않나요? 건조하게 두는 건 좋지 어, 않습니다. 그렇지. 포가 말라서요. 포가 말라버려요. 네. 그래서 사실 근데 병원에 가거나 혹은 이제 정기적으로 소독을 한다면 피가 나잖아요. 피가 촉촉하잖아요. 피가 상처를 촉촉하게 해줘요. 24시간 안에만 가면 됩니다. 맞아요. 이거 제가 24시간. 이런 상황 생기면 안 되지만은 절단. 아우 야. 작년에도 있었다고 예, 하는데 예. 리시에 리시에 잘려나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그런 경우에 요새는 거의 많이들 아실 거예요. 잘려나간 부위를 반드시 습득을 하셔야 됩니다. 가지고 와야 습득을 돼요. 하셔서
얼음물에 얼음물에다가. 비닐봉지 깨끗한 비닐봉지에 그걸 담아서 얼음물에 넣으세요. 그 상태로 오시면은 얘가 야, 소생할 우리 가능성이 이렇게 있어요. 너무 무서운 얘기 하지 마자. 그리고 아니, 야. 핀빵 당했을 때는 항상 핀 상태를 확인하셔야 돼요. 핀이 깨졌는지 봐야 작년에 돼요. 그것 때문에 좀 고생했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핀 조각이 그 피부에 침투가 돼서 네. 이게 파이버글라스가 많기 때문에 네. 이걸 완벽하게 소독을 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더 덧나는 경우가 생길 그럴 수 수 있어요. 거의 1시간 동안 뺐어요. 고생했어요. 챕터 4. 따란. 컨투전 앤 스프레인. 컨투전 앤 스프레인이라고 쓰고 둔상과 염좌. 분상은 쳐 맞은 거. 빡! 빡! 쇼브레이크에 그냥 뭐 이렇게 보드에 빡! 어. 딴 애랑 그냥 그냥 빡! 뚝배기 빡! 드랍 빡! 네, 너희 그런 새끼 거. 컴온. 둔상. 영자는 뭐 삐끗! 그쵸 뭐 이거, 랜딩을 하다가 랜딩을 하다가. 또 손을 짚다가 그렇지. 예. 테이크 오버! 자, 뭐 둔상 같은 경우는 빈번하게 생기고 네. 염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보드에서 내릴 때 발목을 네. 뛰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많죠. 보통 대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찜질로 해결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찜질이 사람들이 되게 많이 헷갈리는 게 있어요. 헷갈리실 거예요. 맞아요. 항상 냉- 고민되는 거. 냉찜질이냐 있고 온찜질이 있어. 그죠? 되게 간단한 기준이 있는데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 워낙에 많이 다쳐서. 아시는 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자, 틀렸을 가능성이 다쳤다. 예. 어. 다치고 나서 바로. 어.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찜질은 어. 냉찜질. 오. 환골을 차갑게 만들어서 예. 예를 들어서 많이 부었다. 네. 그러면 즉각적인 냉찜질. 그렇지. 맞아요. 예. 이 냉찜질이 얼마나 네. 빨리 처치가 되느냐에 따라서 네. 이 치료 기간이 얼마나 길어지냐 짧아지냐 결정이 그렇죠. 되죠. 네. 붓기가 이제 빨리 가라앉는 가라앉혀야 게 되는데 그렇죠. 만약에 삔 상태로 오랫동안 뒀다거나 한참 뒤에 지나서 냉찜질하는 건 크게 의미가 없을 수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네. 나중에는 온찜질을 그렇죠. 해주시면 그래서 돼요. 붓기가 가라앉고 나면 이제 뭐 온찜질을 그렇죠. 시작을 해서 그러면서 이제 물리치료가 피를 들어가는 이렇게 거죠. 돌게 만들어줘야죠. 그러니까 딱 다쳤을 때는 일단 좀 피를 좀 덜 돌게 만들어서 네. 피가 막 가니까 이제 조금 약 좀 컴다운 시켜라.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병원에 가서 네, 그렇죠. 처치를 받으시고. 근데 대체로 병원 가도 아주 엑설런트. 저기 뭐 그거 아세트 아미노벤 그렇지. 진통제, 진통제랑 근이환제. 뭐 그런 거 주는데 진통제, 근이환제. 어떻게 그러면 병원을 가야 하는 상황과 안 가야 되는 상황, 안 가도 괜찮은 상황? 그러니까- 근데 이거 좀 어려운 질문이에요, 사실. 네. 병원에 가느냐 마느냐는. 예. 이거는 가능하면 엑스레이 얼마 안 해요. 음. 엑스레이 3,000원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그거 한 두세 장 찍을 거예요. 이거는 사진을 한번 찍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거의 모든 경우에. 그러니까 꼭 그러니까 둔상 말고 염좌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부러지지 않았어도 그 뼈와 뼈를 이어주고 있는 그런 연부 조직들, 인대나 뭐 근육이나 이런 애들이 이제 다쳤을 가능성이 굉장히 손상이 높기 생기죠. 때문에 네, 많이 생기죠. 걔네들을 가장 잘 치료해 줄 수 있는 방법은 그 부목을 대는 거예요. 부목을. 아, 그렇죠. 고정시키는 거. 고정을 시켜놓는 거예요. 방기부스. 그러니까 그 부목을 그냥 여기서 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위해서라도 병원에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부목을 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병원을 가는 것을 네. 추천한다. 그 2차 손상 예방을 할 수도 있고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뭐 엑스레이에서 안 나와요 했는데 나중에 실금 같은 게 있다가 뭐 쭉 벌어지거나 뭐 자, 미발견 손상이 있거나 그럴 수도 머리 쪽에 보드를 부딪히는 그럴 경우도 수 있죠. 있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이게 아주 위험한 상황으로 네. 발전할 수도 있는데 네. 대부분은 그냥 어지럽네 이러고 말거든요. 음. 그 손가락 같은 경우는요. 네. 이게 부러졌는지 안 부러졌는지 알기가 애매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병원은 그냥 가야 되겠죠. 가서 찍어보는 게 좋고 네, 확실하죠. 네. 이렇게 눌렀을 때 네. 부러졌으면 많이 간단하네요. 아 이게 거의 우리의 네. 핵심이죠. 그쵸. 과연 이게 오늘 안에 끝낼 수 있을까요? 챕터 5! CPR. 야, 뭐라고 쓴 거냐 이거? 카디오 풀모나리 리서시테이션. 의사네. 말 그대로 심폐소생술. 그렇죠. 심장과 폐를 소생시킨다. CPR 같은 경우는 뭐 서핑이 아니더라도 네.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아주 응급적인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뭐랄까요 최후의 수단 또는 최선의 수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교육을 받기 전까지는 그냥 좀 약간 먼 얘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당장 길을 가다가 뇌졸중으로 누군가 쓰러졌을 때 그를 살릴 수 있는 그 뭐 요새 TV에 많이 나오는 골든 타임, 골든 아워 이런 것들을 지켜줄 수 있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술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제가 두 분이랑 사적으로 얘기할 때는 뭐 아주 경험이 많죠. 거의 뭐 응급실에 계시다 보니까 뭐 매일매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CPR 교육을 개인적으로 가서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있나요? 있죠. 어떻게 하면 되나요? BLS 코스를 하시면 됩니다. 어디서 그 코스를 받을 수 있어요? 한국 심폐소생술 협회가 있어요.
그 협회에 가셔가지고 거기 인터넷에 있습니다. 네네. 거기 가셔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교육 신청을 하고 교육을 이수를 할 수가 있어요. 서핑 중에 이제 일어나는 사고는 대부분 물속에 이제 사람이 잠겨 익수 때 일어나는 사고가 그렇죠. 될 거예요. 이제 일반적인 CPR과는 또 다른 내용이 있을 수 있나요? 그렇죠. 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거는 지금 요즘 심폐소생술의 기본은 심장 압박에 중점을 굉장히 많이 둬요. 심장 압박 하는 거에. 1분에 100번에서 네, 그렇죠. 120번 정도.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여러 이제 심폐소생 교육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익수자 물에 빠진 사람에 대해서는 약간 다릅니다. 기도 확보와 인공 호흡을 해주고 그 다음에 심장 압박을 해주는 그 순서로 들어가. 대개는 이게 반대예요. 심장 압박만 해도 된다 아니면 심장 압박 후 인공 호흡을 하게 하는데 익수자에 있어서는 인공 호흡부터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한 3차례, 4차례 이상 받은 사람이고 제가 받은 대부분의 교육에서는 특히 이 과거에 받은 교육보다는 최근에 받은 교육들은 네네. 강사가 강조하기로는 네. 우리 같은 일반인들의 경우 네네네. 그러니까 전문적인 네. 의학 처치를 받지 않은 일반인들의 경우는 네. 이 마우스 투 마우스라고 그랬죠 예전에 네네네. 그런 과정을 생략을 하고 네. 심장을 압박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배웠고 네. 이거를 안 하는 것보다는 일단 이게 더 중요하다고 저희가 배웠거든요. 자, 혼란스러운데요? 거기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사장님께서 배우신 심폐소생술은 아주 베이직한 거예요. 그 말 그대로 베이직 그 자체예요. 그 대부분의 심장의 정지가 심폐소생술에서 심에 의한 거예요. 그런데 심장이 멈췄을 그렇죠. 때를 뜻한다는 네. 거죠. 예. 폐에 의한 호흡을 못해서 그 사람이 이제 심장 사망하는 기능이? 심장 기능이 멈는 경우가 익수랑 소아의 경우에 그 빈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호흡만 불어 넣어줘도 이게 심장만 그냥 누르는 것보다 소생률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합니다. 두 번째는 마우스 투 마우스로 인공호흡을 하는 게 네. 사실 하기 힘들어요. 배우지도 않았어요, 저희는. 위생적인 문제도 있고 네. 그리고 하기 꺼려지는 부분이 확실히 맞아요. 많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기 싫어요. 그 소생 확률이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를 알려드릴게요. 왜 A가 먼저 해야 되냐, 왜 인공호흡을 해야 되냐. 일반적인 심정지의 경우에는 그냥 혈액이 그냥 돌고 있던 상태에서 네. 펌프질하던 심장이 멈춰요. 진짜 어떤 쇼크로 예, 인해서? 네. 그냥 일상생활을 하던 중이에요. 네. 아니면 뭐 가벼운 운동을 하던 중이거나. 네. 그러면은 우리 혈액 내에 산소가 좀 어느 정도 있겠죠. 많이 예, 예. 있어요. 많이 있는 상황에서 심장을 펌프를 가동을 시켜주면 그 예. 혈액이 돌면서 피 속에 녹아있던 산소 전달이 이제 돼요. 대단하죠. 예. 그런데 익수의 경우에는 그렇죠. 선수를 다 소모하고. 나 죽어! 하다가 하면은 몸에 있는 산소가 그쵸. 다 고갈이 난 상태예요. 그렇죠. 그리고 폐에도 물이 찰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폐 우리가 이제 인공호흡을 해주지 않으면 폐 용적이 굉장히 조금밖에 쪼그라들었겠죠. 예. 조금밖에 남아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어넣어주는 산소나 이런 것들이 그 사람한테는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는 거예요. 아,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산소를 소모가 돼 있는 상태의 사람에게 심폐소생술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냥 산소가 어느 정도 남아있는 사람한테 하는 심폐소생술이랑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일단은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단 심폐소생술만이라도 하는 것, 그러니까 가슴 압박만이라도 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훨씬 좋아요. 그리고 익수자에 한해서는 인공호흡을 해주는 게 훨씬 또 좋아요. 그 훨씬의 정도가 아니라 네. 정말 압도적으로 좋아요. 네.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아니면 혹은 이 영상을 보고 어떤 그런 심폐소생술을 배우러 가시는 분들이면 수상에서 하는 레저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심폐소생술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신고하는 거예요. 아 맞아요. 예. 일단 사람이 빠졌어. 그러면 신고하세요. 무조건 신고. 119 일단 신고하시고 거기 얼굴 새카맣고 모자 쓴 그렇죠. 잘생긴 총각 119에 신고해주세요. 그렇죠. 신고를 하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혼자 못합니다. 지정을 해서. 네, 혼자 못해요. 도움을 요청을 하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준 다음에 이제 진행을 하시면 돼요. 오늘 사실 가벼운 내용부터 아주 무거운 내용까지 주제로 얘기를 다뤘는데 사실 이 짧은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쉽지는 않습니다. 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고 저희도 요거를 기획을 하면서 한 가지 걱정을 했던 것은
자칫 불필요한 자가 처방으로 인한 그 치료 시기를 놓친다거나 판단을 잘못하게 되는 부분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두 분이 많은 우려를 하셨어요. 특히나 소아들이나 유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본인이 의사가 아닌 이상에는 판단이 더 위험할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그렇죠. 나이를 기르는 네네네네. 그쪽에 대해서 마지막 말씀. 소아는 가급적이면 병원을 가시는 게 일단은 엄마 마음도 편하고 안전합니다. 제일. 네. 뭐 해파리에 쏘여도 네. 또는 뭐 성게에 찔리든 열상이든 둔상이든 성인한테는 남자든. 단순한 그냥 단순한 국소 반응, 아주 작은 반응으로 이어지는 것들도 소아한테는 굉장히 용량 차이가 크기 때문에 엄청 크게 발생을 할 수 있어요. 어디까지나 가능성의 문제입니다. 소아는 안 좋아질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시도록 노력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관찰도 좀 잘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병원에 갈 때까지 쉽게 가기 구입하실 전까지. 수 있는. 네. 빨간 약 발라주시고. 이게 의사들이 되놓으니까 뭔가 이렇게 하나 빠뜨리면은 엄청 죄짓는 그런 막-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네, 직업병이에요, 예, 이거. 처치를 해주지 않았다는. 예, 뭐 이렇게 꼼꼼한 의사들이 많을수록 네. 뭐 더 한국은 더 안전한 나라가 되겠죠. 저희가 이제 뭐 공부를 하군다고 했는데 저희가 틀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빠뜨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자, 이렇게 또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람을 나중에 이제 구호가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뭐 정정을 해서 다시 방송을 하거나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매우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갑자기 뭘 안전하게 서핑하세요. 안전하게 서핑하세요. 안전이 제일입니다. 안전이 제일입니다. 그만하자. 네, 여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